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그 1학기 국어 책 중에 마지막 부분을 잘 급하게 알려주거나 잘 못 알려준 것 같아서 다시 보충하는 강의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10단원은 국어 10단원은 감동을 전해요라는 단원인데 여기는 주로 시를 읽거나 또는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느낀 점,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느낀 점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왜 다른지, 그런 나누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해보는 거를 배우는 게 10단원 감동을 전해요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한 번 더 종합적인 정리를 해줄 테니까 강의를 잘 듣고 올리는 퀴즈도 잘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시라고 해도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가 느꼈던 게 서로 다르면은 느낌을 달라질 수가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 그룹 빅뱅 이런 애들의 노래 가사도 사실은 다 시예요, 시. 그 노래 가사를 그 노래를 여러분 노래 들을 때 있지. 가끔은 나한테 정말 와닿을 때도 있고 뭔 얘기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만약에 뭐 요즘에는 사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뭐 바다 관련한 노래가 있다. 응? 이런 시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바다에 갔던 경험들, 뭐 수영을 했거나 뭐 바나나 보트를 탔거나 뭐 이런 것들, 불꽃놀이를 했거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시의 표현이 무엇을 빗대어 표현하는지. 시는 숨기는 거야. 빗대는 거지.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을 빗대어 보세요. 선생님은 이 하나의 조각 같은 멋진 남자야. 이렇게 빗댈 수도 있죠. 정말 완벽하지. 미안해. 조각 같은 멋진 남자는 누구를 빗댄 거야? 선생님을 빗댄 거야. 이게 어떻게 빗댔는지, 어떻게 표현, 선생님이 이 멋진 어떤 더 멋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미안해요. 자, 세 번째는 시를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빗대어 표현한 것을 바탕으로 시에 숨어 있는 뜻을 알아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숨어 있는 뜻. 뭘 알려주기 위해서 했습니까? 시인들이 원래 숨기는 거 좋아해. 그래서 숨어 있는 뜻을 알아보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살려 시를 바꾸어 쓰면 어떻게 시를 바꾸어 쓰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원래 시와 똑같죠.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관련된 경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두 번째는 그때,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때, 과거면 과거, 뭐 현재면 현재. 그때 보통 과거예요. 내가 그때 어땠는지,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는지. 예전에 나의 그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또 사물에 빗대어 표현해 보는 것이 내 마음은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3월 달에 여러분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멋있고 착하고 그런 것 같았어. 그때 선생님 마음은 이랬어. 근데 그때 느낌은 내 마음은 예쁜 꽃밭이었어요. 꽃밭. 이런 이제 사물에 선생님 그때 마음은 예쁜 꽃밭이라고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원래 시의 짜임과 어떻게 짜인지 리듬에 주의하면서 시를 바꿨습니다. 시를 많이 보면 되죠. 시나 노래를 많이 찾아보세요. 노래가 거의 다 시예요. 시. 자, 세 번째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느낌을 찾는 방법.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야.
관련된 경험 떠올리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 누군지 누구를 이렇게 표현하지? 선생님 하나 퀴즈를 내볼까? 잠잠한 파란 액체 뭘까? 바다지 바다. 이런 진부한 것도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미안해. 또 하나 아까도 했지만 잘생긴 조각 누구야? 선생님이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고 이렇게 하면 바다고. 좋아요. 이 잘생긴 조각에서 이 선생님은 어떤 뜻이 숨어있어? 정말 멋있다. 이런 뜻이 숨어있죠? 숨어있는 뜻도 잘 파악해. 미안해요. 두 번째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림, 노랫말, 시나 짧은 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면 여러분도 다 뭐가 될 수 있냐? 작사가가 될 수 있어. 작사가. 노래를 만든 사람. 작사가는 나중에 엄청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어. 뭐 연예인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다음은 이야기를 읽고 표현에 대해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며 느낀 점을 글로 쓰기. 이번에는 이제 글로 쓰는 걸 볼 거예요. 글로. 국어책에 보면 멀리 가는 향기라고 글이 나와요. 이거는 선생님이 숙제로 인터넷을 찾든지 검색을 해도 돼. 이 멀리 가는 향기 읽어보기야. 읽기. 무엇을? 멀리 가는 향기. 여기 보면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해주겠지만 뭐 설명해서 또 들어도 괜찮아. 이야기 속에서 꽃은 화관이 크고 아름다운 꽃이 아닌 평범한 풀꽃이야. 평범한 풀꽃. 자, 이 꽃에 숨어있는 거 평범한 거. 화려하고 아름답고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속에 간직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속에 그 속에 있는 거. 자, 두 번째는 멀고 귀한 곳에 있지 않고 바이튼과 같은 힘든 환경에서 살아간다. 힘든 환경.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아름답고 귀한 사람은 좋은 환경이나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거야. 좋지 않은 환경이나 가까운 곳에서도 아름답고 귀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세게 살고 자기의 빛을 잃지 않는데 이야기 속에서 꽃은 이 꽃에 숨어있는 진짜 뜻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지. 이야기 속의 꽃과 꽃에 숨어있는 뜻 이 두 개를 다 한다면 이 글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는 거. 정말 잘했다는 거지. 여기를 통해서 이야기와 숨은 뜻을 통해서 여기다 또 더해서 내 생각을 더하면 정말 이게 감상문의 끝판왕이야. 끝판왕. 짱이에요. 짱.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표현에 알맞은 문장을 사용해서 느낀 점 쓰는 방법 똑같아. 숨은 뜻 파악하고 숨은 뜻에 잘 선생님 말했죠. 내 생각까지 정리하면 완벽해. 끝판왕. 이보다 더 멋있을 수 없어요. 정말 죠.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 여러 가지 똑같아요. 항상 말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느낀 점을 글로 쓴다.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경험. 그때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재밌는 장면도 떠올리고 여기다가 유머의 장면도 들어가고 여기다 그림이나 시로 나타내고 등장인물 하면 편지도 돼. 제일 노래 제일 쉽지. 재밌지. 노래도 돼. 노래도 돼. 여기 이렇게 완벽해지면 이게 진짜 아까 말한 감상 끝판왕이야. 자, 얘들아. 이야기나 시를 읽고 할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읽어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이런 경험이 없었나? 생각해보면 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이때 나는 이랬을 때 어땠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나는 이랬었구나. 그러면 그 시나 이야기에서 그 사람이 글 쓴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사람도 나랑 비슷했을까? 이런 것도 느껴보고 얘가 이래서 이런 말을 썼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까지 더해지면 감상문 짱이야. 이게 끝이야지. 뭐 느낌 나누는 것도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다 갖춰지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이야기나 시를 3번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잘 읽고 선생님 올린 퀴즈도 잘 풀고 방학 잘 보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얼굴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만날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안녕.